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이어서 독점 자본주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50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독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등장한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19세기 중엽 이후에 독과점 기업이 등장하게 되고, 자, 자본이 되다 보니까 독과점 기업이 등장하고, 아까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 소득 불평등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계급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침략이 많이 일어나고, 자, 그것이 20세기 초반에 바로 대공황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정부라고 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시장 실패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다시 말하면은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정부론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바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나타났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19세기 초반부터 발생했고,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은, 자, 세계 대공황이 독점 자본주의에 의한 공급 과잉, 또 유효소 부족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작은 정부로는 도저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큰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자본주의가 수정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수정자본주의라는 말을 붙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추진되었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죠. 자, 케인즈의 이론이 어떤 사람들에게 먹히게 됐다는 얘기죠. 이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 미국의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큰 정부론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복지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극적 국가, 국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가 좋은 국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적극적 국가, 또 행정국가, 이런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음, 자, 이거는 근데 후반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어떤 너무나 많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정부 실패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정부 실패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어, 시기에 따라서 작은 정부론, 애덤 스미스 사상을 추종하는 작은 정부론, 그 다음에 큰 정부를 주장하는 케인즈 학파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에 있어서 안 좋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 실패라는 개념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 및 관료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실패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수정자본주의는
대공황에 의해서 발생했고, 그다음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그 이론적인 논리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산업자본주의의 특징과 그다음에 수정자본주의의 특징 좀 대비가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론, 수정자본주의에서는 큰 정부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면 대공황과 케인즈였는데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자, 케인즈의 말 중에서는 낡은 항아리 이론, 되게 유명한 말이죠. 정부가 낡은 항아리에 지폐를 가득 채운 후 그것을 이렇게 묻어두고 마음대로 퍼가도록 찾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두가 그 돈을 파내기에 혈안이 될 테니까 실업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가 팔리고 그러면서 사회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 항아리를 땅에다가 묻는 역할,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바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항아리 이론은 정부의 어떤 시장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투자를 늘리고 이 민간의 소비를 자극하면 유효 수요가 증대돼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인즈는 유효 수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한 뉴딜 정책은 케인즈의 주장을 반영한 거고,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그런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두 양대 산맥입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애덤 스미스와 큰 정부를 주장하는 케인즈. 이게 경제에 있어서는 큰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년대 접어들면서 다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실패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인식해서 시장 원리를 준수하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의 판단은 얘기죠. 민영화만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어 그 노동시장에서 그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더 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이런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촉진되었다. 시장 원리를 강조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런 시대가 촉진되었다. 좀 더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두 경제 사상가의 가상 대담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데 교과서 1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케인즈는 바로 큰 정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고 하이에크는 1970년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에크는 바로 애덤 스미스를 추종하는 그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주장을 할까요?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와 비교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하고 있죠. 시장과 경쟁의 자유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케인즈는 대공황이라는 위기가 바로 케인즈의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뉴딜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이에크는 석유 파동 이런 어떤 석유 파동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어떤 비효율을 촉진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본 것이 하이에크의 이론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어,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는 자유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경제도 정부가 돌봐주며 보완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어떤 주장이고, 이에 비해서 하이에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를 정부의 개입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자원 배분이 분배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니까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바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내버려 둬라. 이런 이론을 바로 하이에크가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이와 관련된 어, 그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보조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